언니 이게 어떻게 해 이거? 아, 나 너무 답답해갖고. 아, 나 보다 속 터져서 나 진짜 미쳐버려. 이거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진짜. 그리고 왜 그렇게 물고 늘어져? 내 생각에는 내년 총선이잖아. 아무리 총선이라도 세상에 그렇게. 그냥 이슈 만들어서 어차피 표를 주는 사람 명확하고 어. 그냥 그 이슈 만들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김현미 씨 얘기하고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막 이러면서. 그 얘기 나 다들 다 머리 뜯고 난리 났다가 그 얘기가 그런데도 제일 웃겼던 거 MB 어, 논리. 나 이게 MBC라고 하는 줄 알았어. 여기 좀 알아보고 이거 잘 풀어야 MBC 놀린대요. MBC 놀린대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좀 드라이하게 짚어질 것만 짚으면서 가면 그럴 수 될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 100분 토론을 보고 가슴이 많이 답답해서 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할 얘기들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같이 얘기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네. 첫 번째 계속 이제 화두에 나왔는데 여성할당제, 여성 임원할당제 나왔어요. 5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3%밖에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여성 임원이 그것도 500대 기업 기준이니까 실제로는 더 낮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렇겠죠. 맞아요. 그런데 왜 3%밖에 남지 않았는가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언급은 됐는데 그 구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출발선상에 섰을 때는 남성 여성이 거의 비슷한 능력 당연히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면접을 더 잘 보는 경우도 요즘에 많죠. 그런데 그렇게 뽑아서 일을 하다 보면 여성이 한 30대 중후반이 되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가요? 근데 저도 회사 생활을 했고 이제 이 PD님도 회사 생활을 하셨지만 과장급 이상은 여성 상사분들이 안 계세요. 진짜 거의 안 계세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둡니다. 근데 애들이 11시, 12시에 와요, 학교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조부모님이나 도와주실 친척분들이 안 계시다면 뭐 다른 도우미 이모나 이런 분들을 써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맞아요. 출산과 육아라는 걸 겪으면서 사실 육아휴직 보장되는 기업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때 보장된다고 한번 고민이 하더라도 되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한번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쭉 사다리들이 놓여져 있어요. 출발선상에서 남성, 여성이 동등하게 막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능력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성들에게 어떤 짐들이 자꾸 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육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뭐 벽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후에 그러고 나서 뭐 아이를 좀 육아하고 뭐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이미 사다리는 사라졌고 선택할 수 있는 다시 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캐셔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의 좀 불안정한 저임금 구조에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 남녀의 임금 격차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고 노동의 질도 사실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정량적이 어떻고 정성적이 어떻고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속이 터지더라고요. 네, 실제로 여성들이 회사 생활을 주족할 수 없는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가정, 아이 돌봐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엄마라는 이름, 여성은 꼭 엄마라는 이름이 더 씌워지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니까. 근데 또 남성분들도 사실 남녀의 구조 안에서 생계부양자는 아빠, 남성이라는 것들이 더 강하다 보니까 결국 선택을 할 때 이제 고민하다가 여성들이 그런 사회 제도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고 남성들 되게 힘드신데도 어쨌든 내가 가장이니까로 이제 버텨야 되면서 그 구조가 되게 공고화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30, 40대가 지나면 직장은 당연히 나이든 남성들이 훨씬 많고 고위 임원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 이런 문제까지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비정규직이 되게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얘기가 돼야지 그게 단순히 남성이라서 죽은 거예요? 여성이라서 그러면 안 죽나요?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게 이 논점 자체를 되게 물타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떤 성별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아니라 사실 생명이 우선이다. 네, 여기서는 그 패널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네. 딱 그것만 부각돼서 쟁점화되는 게 저는 정말 네, 우리 속상하죠. 정말 속상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역차별. 네. 역차별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저는 없죠.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군대도 가야 하고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본인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과연 여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가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사실 군대 문화는 사실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제도에서의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실제로 차별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동안 누렸던, 그동안에 되게 당연시 되어왔던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대 남성이 뭐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적 제도가 미숙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청객분이 나오셨을 때 왜 남성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을 못 받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나열하셨어요. 근데 사실 되게 10분 공감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같이 개선해서 바꿔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어떤 제도나 혜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니네 늘어나면 나 못 받잖아의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게 뭐 여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자, 남자에게 뭐 더 불이익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당하고 불편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고 어떤 합의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그 반대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라는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말 갈등만 조장하는 어떤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자분 그 마무리 발언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사실 유리천장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유리천장을 뚫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같이 가는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어떤 구조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 사다리라는 표현이 되게 좋았는데 유리 바닥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그 제도 안에서 유리 천장까지 오를 때까지의 사다리가 공고하게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